제사 인도품 41장, 대종경 제사 인도품 41장 보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한 가정의 흥망이 호주의 정신 여하에도 달려있나니. 한 가정이 흥하기로 하면 첫째는 호주의 정신이 근실하여야 할 것이요. 둘째는 집안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 모든 일에 힘을 모을 것이요. 셋째는 모든 실업이든지 먼저 지경과 경험을 얻은 뒤에 착수할 것이요. 넷째는 이소성대의 준칙으로 순서 있게 사업을 키워 나갈 것이요. 다섯째는 폐물 이용의 법을 잘 이용할 것이요. 여섯째는 원업과 부업을 적당하게 하며 생산 부분을 서로 연락 있게 할 것이요. 일곱째는 그 생산이 예정한 목표에 이르기 전에는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함부로 유용하지 말 것이요. 여덟째는 목표에 달한 뒤에라도 무리한 폭리는 꾀하지 말고 매한 근거 있고 믿음 있는 곳에 자본을 심을 것이요. 아홉째는 수지를 항상 살펴서 정당한 지출은 아끼지 말고 무용한 낭비는 단단히 방지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가에 전력하면 그대들의 살림이 자연 불어나고 그에 따라 마음 공부하는 데에도 또한 서로 도움이 되리라. 대종사께서 이제 그 가정의 흥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잖아요. 이제 뭐 사람이 살아가면은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가 되는 거죠. 예, 근데 그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경제의 뒷받침이 없으면은 가정이 유지되지 않죠. 예, 그리고 가정이 유지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공부도 못 해요. 예, 사실. 가정도 어느 정도는 그래도 지켜져야 무슨 공부할 마음도 나고 뭐 그러지. 네, 현장에서 여러분들 어떤 느낌 받으셨는지 모르는데 교도님들 힘드시면 교당 안 나와요. 힘들면은 교당도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재밌어요. 힘든데 안 나와요. 그리고 이제 힘든 모습을 창피해 하세요. 교당에 보이기 싫어하세요. 사람들한테. 그리고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당원은 일 잘 되면 자랑하러 교당 나오고 잘못되면 창피해서 숨고 교당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예.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생각보다 굉장히 탄탄한 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가서 기도하잖아요. 힘들면 하나님 찾잖아요. 우리는 안 그래. 그래서 그 고난을 그 하나님이 극복해줬다 그러면 그 일이 잘 풀렸다 그러면 그 이후는 신심이 더 깊어져요. 그냥 아주.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해결해 주신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신심이 깊어지는데 원불교는 그렇지를 않아. 그러면 그럴수록 교당에 나와서 기도도 좀 하고 도반들하고도 이야기도 좀 나누고 지혜도 좀 얻고 응?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힘도 얻고 그래야 되는데 일이 풀릴 때까지 안 나와버려. 일이 안 풀리잖아요. 그럼 아예 안 나와. 교당은 자랑치러 가는 곳인가 봐.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예. 이러한 식의 사고가 들게끔 만든 것이 그 출가 교무들한테 있는 건지도 몰라요. 그런 요소가 있는지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세요. 기독교 가면 항상 신앙 간증할 때 뭐 합니까? 힘들었는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위력으로 그 힘든 것을 극복했다. 이게 신앙 간증 아니에요.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거 아니야? 원불교는 나가면 그런 거 많이 하나요? 원불교는 아마 이런 거 많을 거예요. 그렇게 원불교는 가가지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이 신앙으로 극복됐다. 이런 얘기를 생각보다 많이 하지 않고 누구누구 잘 됐어요. 누구누구 잘 풀렸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아닌가? 혹시? 누구누구 아들 이번에 잘 됐다고. 응? 막 박수 쳐주고. 누구누구가 이번에 승진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누구누구가 돈 많이 벌었다고. 막 박수 쳐주고. 누구누구가 좋은 사위 얻었다고. 막 박수 쳐주고. 그러면 그러한 분위기 속에 들어가면은 내가 설 자리가 없는 거지. 나는 너무 초라한데. 혹시 그런 지점이 있진 않을까? 그런 놓치는 지점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의미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는 원불교라는 종교는 특별히 좀 그런 게 좀 있어.
이 안에서도 모든 종교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어느 정도 일정 그룹이 또 막 나눠지고 그래요. 배운 사람, 있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 이렇게 그룹이 막 형성이 돼요. 아니 그것도 이해는 돼. 그러나 신앙 아래에서 하나로 합쳐지는 모습은 기독교는 우리보다 훨씬 아마 좋을 거예요. 예. 기독교는 아마 우리보다 훨씬 그런 게 훨씬 좋을 거예요. 우리보다. 근데 원불교는 그 안에서 사회적 계층이라는 것이 아마 기독교보다는 훨씬 더 있을 거예요. 자, 그런 것들이 모든 걸 만들어낸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예. 자, 보세요. 한 가정의 흥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가보죠. 근데 한 가정의 흥망이 호주의 정신 여하에도 달려 있나니라는 말은 호주의 정신 여하에도, 호주의 정신 여하에도라는 말 어떻게 느껴져요? 호주의 정신이 많이 중요하다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호주의 정신이 그 한 가정의 흥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100%는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한 입장으로 이걸 읽어야지 막 호주가 모든 가정 흥망에 그냥 뭐 100%야. 그 성패의 100%를 호주가 차지해. 이제 이렇게 인식하는 것도 옳은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호주가 중요한 건 분명히 사실입니다. 예. 뭐 드라마 보면은 자녀들이 그냥 억압받고 살던 자녀들이 끝까지 아버지 뜻을 받지는 않아요. 어느 정도 되면 독립하고 그냥 그래 버리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호주가 뭐 요즘 같은 시대에는 호주가 뭐 얼마나 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어. 파워가 있는 존재가 아니니까 요즘에는. 예,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호주가 저희 정토님이세요. 예, 저는 우리 애들한테도 항상 우리 집의 가장은 어머니다. 아버지는 돈을 못 벌고 우리 집의 기둥은 어머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토님이 출근할 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죠. 돈 많이 벌어오세요. 농담. 예. 이 시대가 이제 지금은 이제 막 호주가 중심이 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딱히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경제적으로 주도권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호주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예. 우리 집만 봐도, 예. 우린 공정합니다. 제가 돈은 못 벌지만, 그래도 정토가 교무대접 해줍니다. 자, 웃자 완소리고요. 넘어갈게요. 자, 한 가정이 흥하기로 하면, 자, 이제 흥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호주의 정신이 근실하여야 할 것이요. 이게 이제 근실이 이제 근면성실하라는 얘기죠. 근면성실. 근면이라는 건 뭐예요? 근면하다는 거. 근면하다는 것은 이렇게 막 낭비하거나 허례허식하거나 이러지 않는 게 근면한 거잖아요. 성실한 건 뭐예요?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예,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거. 그러니까 호주가 기본적으로 근면성실하지 않으면 집안 망해요. 호주가 근면성실하지 않으면 집안 망해요. 그런 거 많이 보지 않아요? 이제 예를 들면 집안의 가장이 노름에 빠졌네? 예, 그럼 망해요. 아버지가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피 피고 돌아다니네? 예, 그럼 이제 그 집안 망해요. 아버지가 막 허영심이 많아가지고 막 돈을 빌려가지고 막 거칠에만 번질번질하게 막 사업을 해가지고 뻥뻥 말아먹네? 네, 그러면 집안이 망해요. 네. 또 아버지가 폭력적이네? 집안이 망해요. 또 근데 아버지가 여기서 아버지라는 건 이제 호주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 예. 근데 그것은 아버지가 예를 들면은 자기 고집이 너무 세가지고 다른 사람 의견을 받아들여 주질 않아. 이러면 그 집안이 불화합니다. 예,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저러한 것을 따져보면 그 호주의 인격의 문제가 이게 근면성실이라는 거 기본적으로 인격 문제인데 그 인격의 문제가 사실은 그 집안의 흥망하고 상당한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차지하는 흥망이라고 하는 거는 아마 이제 그 경제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 경제적인 것도 결국은 그 사람의 근면 성실함의 기반에서 경제적 성실함도 있는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근면 성실함이 없고 이러면은 한 방에도 그게 끝장이 나더라고요. 보니까. 허망하게. 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정신은 기본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둘째는 집안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여 모든 일에 힘을 모을 것이요. 야, 근데 집안 사람들이 화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부모님이 사랑이 많아야 돼. 호주가 인격이 좋아야 돼. 이건 인격이 말해주는 거예요, 화합은. 부모가 인격이 안 좋잖아요? 그러면 뿔뿔이, 예, 같이 같은 공간 안에 밥 먹고 같은 공간 안에 잠자고 살면서도 뿔뿔이 흩어집니다. 예, 마음을 교감하지 못하고, 예, 다 제각기 자기 살림 차립니다. 자녀는 언제 크면은 아빠로부터 독립하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저 남편이 퇴임만 하면은 내가 반드시 황혼 이혼을 하리라.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예,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합이 안 돼. 집안 사람들 화합이 안 돼. 예. 이제 이것 중에서 또 우리가 하나 또 생각해야 될 게, 어려서도 집안의 모든, 우리 그런 어른들이 그 옛날에 그런 거 있었거든요. 집안의 그런 어떤 대소사에 대해서 아이들은 몰라도 돼. 이건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야. 어른들이 책임질 일이야. 니네들은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그냥 니네들 하고 싶은 거 해. 막 이제 이러면서 하시는 그런 부모님도 많이 계셨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아니에요. 저는 딱 그게 아니고 애들한테 딱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집은 그걸 해줄 만한 능력은 없어. 엄마는 얼마를 벌고 아빠는 얼마를 벌고 이 집은 우리 집이 아니고 통장에는 얼마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너에게 이걸 해주게 되면 그러면 다른 것을 안 해야 돼. 선택해야 된다. 우리는 다 해줄 수 없다. 그러면서 아이한테 충분히 설득을 해줘요. 그럼 아예 불만이 없어요. 이해를 해요. 그 집안의 상황에 대해서. 그럼 자기 포지션에서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구나. 이제 이걸 인식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거 다 없어. 그래서 야, 그런 건 걱정할 일 없어. 그런 고민은 부모가 해. 그렇게 크면은 나중에 그 자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효도할 것 같아요? 나 걱정 없이 자라게 해줬다고 효도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자녀가 꼭 불효합니다. 나중에. 당신이 나한테 해준 게 뭐였냐고 그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는 어려서부터 힘든 것도 한 가족으로서 같이 경험하고, 경제적 부족함도 같이 공유하고, 또는 좋은 것도 같이 공유하고, 이제 이렇게 돼야 그 가족이 화합이 있는 거예요. 예. 이제 한 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제일로 안타까운 게, 이제 화합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꼭 부합한지 모르겠지만, 그 기러기 아빠들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난 그런 거 보면은 인생에 도대체 무슨 가치로 사는 사람들일까? 저는 그런 생각 들 때가 있어요. 도대체. 도대체, 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가 도대체 뭔가? 어? 외국에서 그 아이를 키워가지고, 그 아이가 외국에서 성장을 해가지고, 그 아이가 잘 살고 나면, 자기 인생은 뭐예요? 자, 그 아들이 잘 살고 나면 내 인생 책임져 주나요? 그렇게 키워놓은 아들이 부모 걱정하고 나중에 챙겨줍니까? 전혀 아니에요. 가정 파탄 납니다. 파탄 나요. 그런 케이스가 얼마나 많은데요. 기러기 부모들. 아빠는 생노동을 해요, 여기서. 번 돈 다 보내요. 라면 끓여 먹으면서 혼자, 예? 고시촌에서 혼자 생활해. 미국에 가가지고 부모는 애 데리고 가가지고 거기 살다가 나중에 보니까 딴 남자하고 눈이 맞았네? 예. 속이고 있어요. 돈은 받고. 아휴, 정말 나 그런 거 보면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사나 싶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도 뜻이 맞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그 두 사람의 어떤 교육에 대한 입장이 뜻이 맞으니까 그렇게 했겠지. 잘 키운 아들요? 잘 키운 자식들 다 떠나갑니다. 예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구분 나무가 당산 지킨다. 이런 말이 있어요. 구분 나무가 당산 지킨다. 뻣뻣한 나무들이요. 싹 베어가 버려요.
꼬불꼬불해갖고 못 쓰게 생긴 놈은 필요가 없으니까 냅둬요. 근데 그 놈이 결국은 그 마을에서 계속 그 당산나무로 살아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은, 정말 진짜 지혜 없다. 그리고 행복을 뒤로 미루잖아요. 행복을 뒤로 미뤄요. 뒤에 행복 없어요. 행복은 변하는 거거든. 지금 당장, 지금 당장 한순간이라도 더 행복할 길을 찾다 보면 뒤에도 행복할 길이 보이는 것이지. 엄마, 지금은 좀 힘들지만 나중에 우리 가족이 함께 만나서 우리 자식은 나는 못했지만 우리 자식은 영어도 잘하고 나는 좋은 대학 못 나왔지만 우리 좋은 대학 나오고 나는 좋은 직장 아니지만 우리 자녀는 저기 미국에서 어 저기 하고 그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제가 뭐 집안 얘기 하세요 거시기 하지만 우리 집안 중에서 어떤 분도 자녀가 외국으로 이제 갔죠. 그 가가지고 거기에서 결혼도 하고 예, 거의 집에 들어오질 않아요. 한국에 오지 않습니다. 어쩌다 한번 통화하는 게 다예요. 음. 그게 끝이에요. 그렇게 떨어져가지고 평생 사는 겁니다. 뭐, 뭐, 괜찮다면 괜찮은 인생일 수 있겠지만, 가정이 화합한 건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정말 좀 안타깝죠. 예, 예전에는, 아우, 우리 자녀가 외국 가서 뭐 살아요. 그러면 그게 참 자랑이기도 하고 그랬겠죠. 우리나라가 못 살던 시절에는. 지금은 그게 꼭 그렇게 자랑할 일도 아닌 것이고. 예, 우리나라에서 못 살아서 외국 갔다고 보이니까 요즘 같은 시대는. 음. 자, 보겠습니다. 셋째는 무슨 실업이든지 먼저 지경과 경험을 얻은 뒤에 착수할 것이요. 야, 정말 이 중요한 말이죠. 지경과 경험을 얻은 뒤에 착수할 것이요. 무슨 실업이든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실수가 없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 장사도요. 혼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뛰어들면 쉽게 망합니다. 근데 장사를 해도 안 망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이 안 망하느냐? 누구 밑에서 고생해본 사람들이 안 망해요. 쥐뿔도 없는데 거기 가가지고 열심히 고생을 해가지고 장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 그래가지고 뭐 거래처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모든 사람들을 다 알아. 응? 그러니까는 그 경험을 자기 돈 안 들이고 다 해보고 난 이후에 자기가 나중에 창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가 훨씬 적은 거죠. 예. 생리를 그 업종의 생리를 다 알고 시작을 하니까. 그 다음에 이런 거예요. 사소한 거긴 하지만 얘가 제가 예를 들면 올해 저희 교당을 고쳤잖아요. 오늘은 뭐 성품 얘기 같은 건 없습니다. 그냥 경험 얘기 하는 거죠. 교단을 고쳤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는 어떻게 해가지고 막 그렇게 막 교단, 막 목공을 어떻게 해가지고 다 하고 막 그러냐, 막 신기하다, 막 못할 것 같은데. 다른 게 아니고요. 누구나 다 할 수 할 수 있으나, 자기 체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은 못해요. 자기 체력에 대한 이해가 없는 사람.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몸으로 부딪혀 본 경험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냥 머릿속으로 아는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의 몸을 써가지고 해본 경험이 있어. 예를 들면 노가다를 떼어봤어. 하루 8시간. 막 땀을 막 줄줄 흘리면서. 근데 이걸 내가 버텨낼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요 정도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조금 하고 나서 지쳐가지고 못하고 그냥 간식만 먹고 이렇게 그냥 누구 옆에서 찔끔찔끔 도와줘 보고 책임 한번 가지고 일도 안 해본 사람이 자기가 뭔가 이만큼의 일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어느 정도의 시간과 노동력이 투자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 막상 해보면 못 견뎌요. 못 견딘다고 스트레스를.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잖아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와요. 근데 그거 못 견뎌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을 하겠다고요? 식당을 하면 어쩐 줄 아세요? 겁나 힘들어요. 식당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미리 재료 사와야 되죠. 예? 그걸 또 손질해야 되죠. 음식이라는 게 손질이 훨씬 더 일이 많은 거잖아요. 조리하는 것보다. 손질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음식 내고 나중에 뒷정리해야 되죠. 그러고 나면 그걸 또 반복해야 돼요. 쉴 수도 없어요. 가게 한번 시작하면.
자꾸 쉬는 가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리고 맛도 유지해야 돼요. 물가는 또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 그런다고 해서 물가 올랐다고 해서 그냥 무작정 올려버려 사람들이 안 와버려요. 예. 이런 식이에요. 세상에 쉬운 게 하나 없다고. 그러니까 뭐가 됐든지 간에 지경과 경험을 어느 정도 얻고 난 다음에 착수를 해야지 그냥 막연히 남들이 저거 하니까 돈 버니까 나도 저렇게 하면 돈 벌겠거니 하고 했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세상 어떤 것도 그렇게 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겉에서 보는 것과 실제로 안으로 쏙 들어가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예. 근데 이제 제가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집에서 제가 막 요리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 그 여러 사람들의 그 요리하는 모습을 보고 어떤 재료를 쓰는지 어떻게 조리를 하는지 시간을 얼마나 걸리고 뭐 어떤 식으로 하는지 그걸 다 경험을 하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요리를 해왔던 사람은 요것을 딱 보면은 이제 딱 머릿속에 정립이 쫙 돼요. 그래서 이제 바로바로 이제 자기 스타일도 조금 가미해서 할 수가 있어요. 처음 하잖아요? 못해요. 못한다고. 막연해! 파 한 번도 썰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그거 보고 하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때의 직연이라고 하는 거는 직연과 경험이라고 할 때 직연만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경험이 있어야 돼요. 경험이. 그러니까 직연과 경험이 공존해야 되지 머릿속으로 막 계산해가지고 아 이거 이 사업을 하면 어디서 뭘 하고 어디서 뭘 해서 얼마 하면은 뭐 어느 정도 따면 어떻게 돼서 흑자가 어떻게 돌아가고 뭐 하고 머릿속으로 계산한 게 현실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예, 그러니까 아는 것과 그다음에 이렇게 내가 진짜 몸으로 경험해 본 거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돼요. 얼정 부분. 그래야만이 그런다고 해서 100% 성공하는 일은 없어요.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다 망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진짜 실력이 있어서 그랬다. 아니라고 봐요. 생각보다 운이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아요. 음식점이 꼭 요즘에는 맛없는 음식점이 없을 정도로 요리가 아주 그냥 막 흔해 빠진 게 아주 그냥 막 요리에 관련된 거 아닙니까? 막 TV 틀면 요리 나오지, 유튜브 틀면 요리 나오지. 여기저기 그냥 막 퓨전 음식점들이 막 새로운 막 메뉴들이 막 널려나고 잠깐 나왔다가 또 문 닫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예, 막 수준이 막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그 사람들이 다 실력 없어서 문 닫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꼭 그런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니까 꼭 그런다 이렇게 하면 안 돼. 물론 이렇게 되면은 훨씬 성공률이 높아지긴 하지만 모든 일이 100%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일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셋째 무슨 실업이든지 먼저 직영과 경험을 얻은 뒤에 착수할 것이요. 진짜 중요한 말씀이다. 예. 자, 그다음에 넷째 이소성대 준칙으로 순서 있게 사업을 키워나갈 것이요. 아, 이소성대. 네, 원불교 이소성대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러니까는 뭐 세상에 뭐 어떤 것도 한 번에 커지는 것은 없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다 작은 것이 저 큰 태산도 작은 티끌이 모여서 저 큰 태산이 되는 거고 이 엄청난 큰 바다도 작은 방울물이 모여서 바다가 되는 것처럼 세상에 큰 것이 한 번에 커지는 건 없다. 다 작은 것이 모여서 된다. 이제 이게 이소성대의 정신이잖아요. 원불교에서 말하는. 사업을 할 때 사람들이 허영심이 들어가지고 농사 지을 때 제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농사에 대해서는 우리 또 장모님께 또 여쭤본 것도 있고 시골에 보면 비닐하우스 막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잖아요. 막, 딱 봤는데 규모가 어마어마한 그 비닐하우스가 있더라고. 시골에. 지나가다가 보는데, 야, 근데 완전히 그 폐농이 됐어요. 뼈대만 남아있고 비닐도 다 썩어 있고 막 완전히 이제 사용을 하지 않는 비닐하우스예요. 지나가다가 이제 그걸 보고 나서 야 저렇게 투자해놓고 저기를 왜 저렇게 비닐하우스를 저렇게 놔두냐 저것도 막 내가 볼 때 수억 대를 투자해서 한 지금 비닐하우스 같은데 들어가가지고 장모님께 여쭤봤어요. 그거 보니까 비닐하우스가 막 그렇게 놀고 있던데 그 왜 그러냐 이렇게 장모님께 물어봤죠. 사람들이 처음에 와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막 뭔 작물을 특용 작물을 뭘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뭘 했다 하니까
저기 뭐죠, 이제 그 농업 인으로 해가지고 융자를 받으면 그 이율이 싸대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주소지 옮기고 이제 거기서 농사를 짓겠다고 이제 그, 받아요. 대출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요. 그래갖고 그렇게 지어놓고 어마어마하게 그 돈 투자를 해놓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수익이 나냐. 안 난다는 거예요. 인건비 떼주고 뭐 하고 나면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또 성실하게는 하냐. 성실하지도 않대. 그리고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성실하지 않다는 거야. 사람들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절대 쉽게 얻는 법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허영심으로 그냥 크게 그냥 하우스 지어놓고 농사 크게 지어놓으면은 돈 될 거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지만 그 결과가 나오진 않거든요. 그렇게. 네. 그러니까는 작은 경험을 쌓아서 큰 경험으로 만들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일확천금을 벌고 싶은 마음이 큰 거야. 쉽게 투자하고 쉽게 일해가지고 큰 돈을 벌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러한 식의 내적 태도를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항상 순서 있게 해야 되겠다. 내가 모를 때는 좀 작게 시작해보고 이런 도전 저런 도전도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조금 더 벌려서 내가 망하더라도 크게 내가 심각한 타격이 오지 않게 그렇게 경험을 쌓아가면서 해야 된다. 대종사님 말씀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꼭 그 모든 경우에 다 이렇게 포함되느냐 그렇게 볼 수만도 있는 것도 아닌 것도 같아요. 왜냐면 사업이라는 게 또 사업을 하는 또 전문적으로 또 그런 걸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아라고 또 얘기하면 하기도 할 거예요. 예. 원래 사업이라는 건 빚 가지고 하는 거고, 막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무슨 돈을 벌어. 실제로 성공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 대동사님의 이 말씀은 뭐랄까, 안정되고 어떤 정로에 대한 말씀이시지,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받아들일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그건 다를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다섯째는 폐물 이용의 법을 잘 이용할 것이요. 이제 폐물이라고 했지만은 이제 자산을 잘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예, 예, 그걸 잘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고. 여섯째는 원업과 부업을 적당하게 하며 생산 부분을 서로 연락 있게 할 것이요. 원업과 부업을 적당하게 한다. 그러니까 부업이라는 말이 나와요. 예, 그 대종사님 당대 때도 뭐 원업이 있고 부업이 있었나 보지? 이게 부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원업 말고 이제 주된 업무가 아니고 부수적으로 하는 업을 부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원업도 뛰고 부업도 뛰고 부자 됐겠네. 대종사님 때 이때 원업도 뛰고 부업도 뛰고 그랬으면 요즘에는 이런 게 일상이 돼가지고 예, 막 틈나는 대로 막 자기 뭐 이렇게 식당을 하는데 식당이 잘 안 돼. 그러니까는 식당 문을 닫고 일정한 새벽 시간에는 또 막 그 대리를 띄고 막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아, 요즘에 요즘에는 직업을 하나만 가지고 예전에는 평생 직업 개념이 좀 있어가지고 직업을 하나 얻으면 거기가 완전히 자기 그 인생을 걸고 그 직업 하나에 올인을 해서 이제 그렇게 정년퇴임을 하고 이제 이랬었던 것이 보편적인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한 사람이 평생 뭐 직업을 몇 개 이상을 갖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배울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새로운 시대가 새롭게 변화하면 또는 새로운 것을 내가 업종을 바꿔야 된다고 하면 빨리 그 지식을 습득하고 그다음에 그쪽으로 업종 전환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렇게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열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어, 원업과 부업 이제 어떤 사람은 원업이었다가 원업이 부업이 되고 부업이 원업이 되고 막 그래요. 수익이 많이 나는 쪽으로 원업과 부업이 바뀌는 법이니까 부업이 돈이 많이 받으면 그냥 그게 원업이 되는 거죠. 예. 그런 경우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원불교 교무님들은 뭐가 원업인가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곱째는 그 생산이 예정한 목표에 이르기 전에는 그 자금을 다른 곳에 함부로 유용하지 말 것이요. 그니까요. 이제 이렇게 그 어떤 그 사업이 잘 된다고 사업 확장하다가 단박에 부도 맞고 이렇게 문제된 경우가 IMF 시절에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예, 막 잘 되고 있으니까 사업 확장을 하겠다고 막 빚을 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다 부도가 난 거죠. 부도 처리가. 예, 그러니까는 내가 다음을 키워갈 때도 어느 정도 지금 탄탄한 기반을 채우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고 또 채우고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지. 이쪽 기반이 약한데 막 무작정 무리하게 그렇게 확장해 가가지고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꼼꼼하게 하면 일확천금은 못 볼 것 같기는 한데 안정감은 있을 것 같아. 일확천금을 버는 사람은 아마 이런 식으로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네. 막 미래를 보고 막 어마어마한 지금 뭐 이렇게 막 그 저기 막 빚을 내 가지고 막 투자하고 아마 요즘은 그렇게 하겠지만 대종사님은 이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인 이야기를. 여덟째는 목표에 달한 뒤에라도 무리한 폭리는 꾀하지 말고 매양 근거 있고 믿음 있는 곳에 자본을 심을 것이요. 예. 폭리를 꾀하지 마라. 원불교는 자리이타의 정신이 있어요. 자리이타의 정신. 중요하잖아요. 원불교에서 자리이타의 정신은. 이 거기에 나와 있는 인도품 41장도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이제 사업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것은 아마 동포운에 포함된 내용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주고받는 관계에서는 반드시 자리 이타가 되어야 되지. 한쪽이 일방적으로 그 이익을 보는 관계는 그 정당하지 못한 거라고 보여야 돼요. 예. 그리고 근거가 있고 믿음 있는 곳에 자본을 심을 것이요. 요새 막 그 또 한참 또 그 바람 많이 불대요. 그 뭐죠? 그 주식 투자. 예, 그걸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어가지고 주식 투자에 관심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어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교무님들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동기 교무님들 이렇게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가는데 다 주식 얘기를 하는 거야. 교무님들이. 그래가지고 나는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해본 적도 없고 근데 막 주식 얘기를 하고 뭐 얼마를 벌었네 뭐 뭘 어쩌네 뭐가 좋네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가대요. 예, 그 되게 좀 신기했어요. 아, 이게 그런 얘기, 그런 거에도 사람들이 관심이 많구나, 교무님들도. 예.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아주 유명한 투자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그 투기성 자본에 투자하지 말고 길게 보고, 아주 길게 보고, 그리고 이제 수익률 같은 걸 막 단기간에 많이 보고 이런 데 말고, 길게 보고 투자를 하면 적금보다 낫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얘기 하대요. 자기 자녀한테 다른 거 물려주지 않고 주식을 물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주식을.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보면 그 이런 거 해가지고 막 손해를 크게 보고 봤다 이런 거 있죠. 요즘에는 그 비트코인 해가지고 한참 수익이 많을 때가 있었고 요즘에는 막 비트코인 때문에 망한 사람도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예. 뭐 우리는 뭐 성공도 없고 마음도 없죠. 뭐 투자 자체를 안 그런 생각 자체를 안 하고 사니까. 근데 이제 하여튼 그 투기성 그런 투자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아주 전문 지식이 있지 않는 이상에는 아주 투기성 있는 곳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제일 안전하지 싶다 생각이 드네요. 대종사님 말씀에 따르면. 아홉째는 수지를 항상 살펴서 정당한 지출은 아끼지 말고 무용한 낭비는 단단히 방지하여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가에 전력하면 예.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아껴가지고 그것도 참 보기 안 좋대요. 아끼는 것도 좀 정도껏 해야 되는데 너무 아끼는 것도 그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근데 여러분들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최근에도 제가 이제 우리 사가에 갔다가 이제 어머니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누구 얘기를 하더라고. 그 자기가 아시는 분 얘기를 하시는데 평생 일만 하고 평생 일만 하고 돈 한 푼도 안 쓰고 사람들한테 인색하다는 소리는 다 듣고 안 좋은 소리만 주구장창 듣고 예, 그러고 돌아가셨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일 안 하고 쓰기만 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일만 하고 가는 사람도 있대요. 둘 다 원만한 인생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예. 그래서 돈을 버는 이유는 다 빛나게 쓰려고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는 말도 있잖아요. 속된 말로. 예, 그러니까는 잘 써야죠. 예, 쓸 때는. 하지만 낭비는 하지 말아야죠. 요즘에는 진짜 그 외식만 줄여도 제 집에서 밥을 자꾸 해 먹는 이유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뭘 사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4인 가족이 나가가지고 밥 먹고 나면요. 와, 가산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예, 가게에. 그러니까 요즘에 그 예를 들면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밥 한 끼 먹으면 그냥 10,000원 막 이렇게 가요. 싸도 8,000원이에요. 예, 요즘에는. 라볶이. 얼마 전에 라볶이 먹었거든요. 8,000원이야, 라볶이. 8,000원. 예. 아주 좋아하는 창평국밥 8,000원이거든요. 예. 지난번에 어저께는 소고기 국밥 먹었거든요. 소고기 국밥 제가 제 돈 사면 거 누가 사주셨는데 12,000원이야. 특. 일반은 10,000원. 근데 저한테 그 비싼 특을 사주셨어요. 12,000원짜리 소고기 국밥을 먹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 외식을 안 하는 걸로 돈을 아끼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원래 외식 잘 안 하기도 하는데 예, 집에서 웬만하면 해 먹고 또 시골에서 주시는 쌀 가지고 밥 해 먹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돈이 그렇게 새는지 예. 저는 개인적으로 낭비는 안 하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생 낭비는 안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앞으로도 낭비는 안 하고 살 것 같아. 뭐 다른 걸 안 하니까 뭐 술을 먹어, 담배를 피워, 뭐 뭐래, 옷을 사 입어. 뭐 음, 교무님들은 아마 이게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무용한 낭비. 예. 그런 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자, 근데 쓸 때는 쓰고 살아야 됩니다. 인색하게 쓰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반드시. 자, 이와 같은 방법으로 치가에 전력하면 그대들의 살림이 자연 불어나고 그에 따라 마음 공부하는 데도 또한 서로 도움이 되리라.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꼭 넣으시네요. 예, 불법시 생활, 생활시 불법. 그러니까 불법으로 생활을 도모한다고 할 때 이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불심을 말하는 거죠. 깨달은 경지를 가지고 일상의 그 모든 시비의 삶을 살아가지만 이제 근본적으로 그거겠지만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려고 하는 어떤 그 시간도 내야 되고, 뭐 또 해야 되고, 다 그렇잖아요. 삶의 여유가 필요한데, 그런 것도 어느 정도 경제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겠어요. 어, 너무 힘든 분들은 종교도 신경 못 써요. 너무 힘들면. 자, 대종경 인도품 41장. 뭐, 우리가 삶의 그 보감을 삼기에 참 좋은 그 본문 말씀이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고 그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이걸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혹시나 이렇게 엇나가는 건 아닌지 이제 이런 것을 반드시 반조해 보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만한 본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인도품 41장 본문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대로 살면 큰 성공은 못해도 인생에 큰 실패를 해서 처박히는 일은 없을 것 같아요.
큰 성공까지는 아니어도, 어? 그 사람의 역량에 따라서. 근데 아무리 부족해도 요런 대종사님의 인도품 41장 말씀 정도 살면은 그 삶이 원만하긴 할 것 같아. 크게 처박히지는 않을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대종경 인도품 41장 요 정도 하겠습니다. 인도품 41장의 여섯 번째, 원업과 부업을 적당하게 하며 생산 부분을 서로 연락 있게 할 것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마 여기서 원업하고 부업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직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짜투리 시간에 어떤 일을 하는 것을 이제 부업, 여기 왜냐면 이 수입 가지고는 좀 부족하니까 이제 또 그 다음에 부업을 띄잖아요. 이제 이것도 원업과 부업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여기에서의 원업과 부업을 꼭 그렇게만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도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본다면 원업은 내가 지금 돈 버는 일이 원업이고요. 부업이라고 하는 건 이 돈 버는 걸 쓰는 걸 부업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는 돈을 벌고 돈을 쓰는 그 과정을 그걸 생산 부분을 서로 연락 있게 하다 이렇게 표현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지금 이 말의 의도를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이제 이것을 조금 더 좀 가치 있게 좀 잘 한번 해석은 우리 교무님들께서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이걸 얼렁뚱땅 넘어갔는데 그걸 잘 짚어주셨습니다.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그냥 넘어갔던 거거든요. 깔끔하게 이해가 잘 안 돼서. 근데 이제 대종사님 당대 때 원업과 부업의 개념이 있었는지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런 개념이 있었을까? 보통 이제 그 대종사님 당대 때만 해도 그 산업시대로 보기는 어렵잖아요. 농경시대에 가까운 시대였기 때문에. 농경시대면 농사거든요. 산업공상이 물론 존재했지만 산업공상을 섞어가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됐을까?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그 부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이 돈만 벌고 살지는 않아요. 또 다른 일도 하고 살잖아요. 어떤 것은 돈을 쓰는 일을 하기도 해요. 예, 또는 조금 버는 일을 하기도 하고 뭐 다른 일을 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원업이 있고 부업이 있다고 할 때 그 원업과 부업을 지금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맞나? 이제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걸. 제가 이제 그 시대의 어떤 풍속을 잘 모르니까. 예, 근데 아마 돈 버는 일과 그렇지 않은 일이 서로 이렇게 그 생산된 어떠한 이러한 그 부분을 이렇게 그쪽으로 잘 이렇게 오고 가게 뭔가 이렇게 뭐 그런 말씀이 아닌가? 잘 모르겠어요. 예를 들면 지금 왜 제가 돈을 좀 벌어요. 돈을 버는데 내가 이제 무슨 일해서 돈을 번다. 근데 내가 지금 어느 한 곳에 지금 기관에 내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지금 그 합력해서 지금 어떤 사회복지 기관에 내가 지금 뭔가 도움을 주고 있다. 그러면 그게 원업과 부업이 아닌가? 지금 개념으로 따지면. 예, 근데 이제 어느 정도 거기서 이제 적당한 이제 그 자리이타가 될 만한 어떠한 그 정도의 오고 가야 됨을 얘기하시는 건 아닐까? 말뜻을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예, 좀 잘 판단해 보셔요. 그리고 또 인도품 41장에서 말씀하셨던 호주. 제가 처음에 한 가정의 흥망이 호주의 정신 여하에도 달려있는 일을 호주만이 책임은 아니야. 모든 집안의 흥망이 호주만의 책임 아니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 여성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자가 이제 돈을 벌어요.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그 뉴스에서 봤어요. 어떤 그 여자가 부인이죠. 부인이 남편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나중에는 해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어요. 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돈이 없다고 하더래.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여자가 바람이 났네. 그래가지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진짜 통장에 돈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이게 이 사람 돈 가지고 다른 살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러한 케이스들도 있고요. 아무리 부모가 괜찮다고 그래도 자녀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자녀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누군가가 진짜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가정이 그 호주의 능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아무리 잘 살지만 그런 일은 전 뭐 없겠지만 우리 정토님께서 예를 들면 너무 미모가 훌륭하시기 때문에 어떤 놈이 만약에 거시기 했다.
이런 가정은 못된 가정이긴 하지만 이런 가정이 만약에 됐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빠이빠이하고 이혼을 하겠죠. 빠이빠이하고 이혼을 하게 되면 애 상처 안 받겠어요? 그럼 문제 생기겠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기가 꼭 100% 자기 잘못만으로 호주가 모든 책임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옳지 않잖아요. 근데 다행히도, 다행히도 법문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질 않아. 예, 한 호주의 정신 여하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어떤 케이스는 여자가 도박이 돼가지고,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집안을 막 말아먹는 케이스. 근데 꼭 재밌는 게 그런 경우에는 남편이 또 너무 성실해. 그러니까 남편이 너무 성실하다는 건 한마디로 너무 재미없다는 게 될 수도 있고, 뭔가 그 부인에게 어떠한 그 어떤 만족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연출됐다는 전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예.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남편이 이제 막 그 원양어업을 해. 1년에 한 번씩 들어와. 근데 돈은 많이 벌어. 이제 목돈을 벌기는 벌어. 막 억대로 벌어. 근데 여자가 집에서 할 일이 없는 거요. 자식 키우고 뭐 하다가 놀러 다니고 하다가 바람도 나고 이제 직장이 그러면 또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한 가정의 그 흥망이라는 게 특정한 한 사람에게만 달려있진 않은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진짜로 뭐 대단한 능력을 인격적으로 너무 지혜롭고 훌륭한 모든 걸 다 챙기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가지고 정말 그 세지 않게 다 챙길 수 있으면 모르지만 뭐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대동사님의 법문은 상황에 잘 활용해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항상 대종경 본문은 상황 본문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떤 특정한 시공간에 한정되어 있다. 물론 그 안에 담겨 있는 보편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것이 구현되는 구체성은 그 다를 수 있다. 이제 이런 걸 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근데 근면성실함은 시대를 초월하고 중요한 덕목인 것 같긴 해요. 첫 번째로 말씀하셨던 근면성실함. 예. 화합이라는 것도 조금 안 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근면성실하지 않고 성공할 수는 없거든요. 네, 막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인격이 어쩌네도 그래도 자기 일에 대해서는 프로의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성공한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음. 사람은 확실히 경험이 어느 정도 삶의 경험들이 힘든 경험들 막 못 볼 꼴 볼 꼴 봐봐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위치에 대한 인식도 명확해지는 것 같아. 출가해가지고는 아름다운 것만 보고 살잖아요. 아름다운 것만 상상하고 그 꽃다운 미래만 그리고 모두가 보호해주고. 근데 밖에 나가 보면은 정말 참 내가 서 있는 위치가 되게 꽃자리라는 걸 체험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아까 뭐 원업 부업도 말씀하셨지만 그 원업 우리가 그 공부심을 안 놓고만 살면 원업을 하는 사람 맞는 거야. 근데 주어진 일은 사람마다 지금 환경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우리가 성불재중한다는 거 그것만 안 놓고 살면 되는 거죠. 예. 예, 그걸 놓쳐버리고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이제 진짜 왜 출가했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러니까 성불재종의 서원, 재생의의 서원만 놓지 않고 살면 그러면 그럼 어디 가도 빛나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이 부모님의 법문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는 저는 참 그건 좋은 인연이라고 봐요. 그런 걸 잔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런 얘기는 안 듣고 싶어 할 수도 있고, 근데 오히려 듣고 싶어 한다? 그런 인연 같으면 정말 정성스럽게 해줘야지. 그래서 이 아이들한테 좋은 가치관을 심어주고, 이 아이들이 그 미래에 그 탄탄한 그 정신적 자양분이 될 수 있다면, 그건 지금 현재 하서 어떤 기술적인 어떤 것을 하는 것보다도 그 이사의 그 인생 전반에 놓고 보면 가장 가치 있는 일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정말로 원업을 해야 될 때, 그 뭐 주어진 책임이니까 그때는 원업 진짜로 짠득하게 잘 하셔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어떤 걸 보더라도 내가 지금 가고 있는 그 길과 함께 모두가 동참할 수 있게 이제 뭐 육안으로 볼 때는 다른 일을 하지만 뭐 태권도를 할 수도 있고 뭐 사회복지 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내가 보고 있는 그 시선으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공부로 그 모두가 함께 하고 있으면 이제 그런 노력을 항상 놓치지 않고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저는 훌륭한 교화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해보시게요. 네. 지금 거기서 벌써 오래되셨기 때문에 많은 인연들이 거쳐갔을 텐데 그 인연들이 정말 우리 교법으로 그 인생이 바르게 인생길을 잡아가는지 공부길을 잡아가는지 그 스스로 한번 반성할 일 있으면 반성해 보시고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얼마나 그 좋은 기회의 장이 있어요. 지금 여기는 청소년을 만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거기 있는 아이들이 잘 컸으면 좋겠어. 우리 교무님이 좋은 영향 미쳤으면 좋겠다. 그 아까 그 스님 얘기, 그러니까는 경험을 세상에 흘러갈 경험은 안 하는 게 좋다. 이제 왜냐면은 한번 경험을 하게 되면 그쪽으로 빠져들기 때문에 이제 근데 그게 되게 편협한 말이에요. 선과에서는 해서는 안 될 말이야, 사실은. 왜냐면 모든 경험은 선과 악에 속해 있지 않아. 그리고 있는 경험을 청정하게 드러내고 뭐 어떤 거라도 청정한 마음으로 중생의 세계 속에 거침없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번뇌가 일어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을 그걸 공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경험도 나한테 오는 경험에 대해서 분별하지 아니하고 분별성과 주착심이 없는 경지로 어떠한 경험, 좋은 경험이면 좋은 경험, 안 좋은 경험이면 안 좋은 경험,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험이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내적 태도가 그게 깨달은 사람의 태도지. 공부기를 못 잡은 사람은 이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막아준다고 하지만 그거 막는다고 다른 번뇌가 안 생기나? 그걸 또 계속 추구하는데 궁금한 거? 남들이 못 해봤다고 하면 그런 생각도 일어나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번뇌는 그 경험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번뇌를 대하는 내적 태도가 문제. 예. 그리고 뭐 경제적으로 얘기하셨다면 그거 주어지면 다 해요. 뭐 어려운 일이라고. 그 사람들의 내면으로 허영심이 많거나 아니면 막 뭘 추구하고 막 돈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써지는 거고 지금 단지 가로막혀 있는 건 뭔 의미가 있어? 그건 공부가 아니지. 어차피 그것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사 위치만 바뀌면 다 드러나게 돼 있어. 그러나 내적으로 근면 성실하고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한테 책임을 주어져도 그렇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조심하죠.